자, 전국의 고용센터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업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네, 공채 시즌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류 전형이 마무리가 되면 인적성 검사, 면접 줄줄이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요. 네. 우리 구직자 여러분, 취업 준비생 여러분 좀만 더 힘을 내시고요.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메가넥스트의 전창현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였죠. 금융권 공채 서류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대기업들은 이제 마감이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서류 준비도 만만치 않았겠지만 이제 또 산 넘어 산이에요. 네, 또 인적성 검사를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4월에 인적성 검사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준비를 해야겠네요, 지금쯤은. 네, 실제 이제 4월 초에 인적성을 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약 3주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현대차그룹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차그룹은 13일 날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이제 곧 서류 전형 발표가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인적성 검사는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R&D 계열에 좀 어느 정도 스펙이 되거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이 좀 괜찮거나 내가 좀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내가 좀 지원을 했지만 좀 불안불안하다 하신 분들도 다른 기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또 벌써 이렇게 또 서류 작성하고 나서 인적성 검사 벌써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숨이 턱턱 막힐까요? 그래도 이 서류 통과하고 인적성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기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또 팁을 준비를 했는데 취업 포털에서 조사 결과 했다고 오늘 문 열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직자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1위입니다. 현대차그룹. 자, 인적성 검사가 HMS죠? 네, 그렇죠? HMS 현대차그룹 인적성 검사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은 요즘에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선호도 높은 1위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예전에는 삼성전자, 삼성그룹들이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현대차그룹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현대차그룹의 인적성 검사는 HMAT 좀 출제 경향을 예상을 해보면은 해마다 그룹에서 출제하는 예상의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출제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100% 이렇게 출제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년과 비교해 볼다면은 올해는 공간 지각력 영역에서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그룹의 인적성 검사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좀 만만하게 시험을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당황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의 HMAT를 특징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뭐 인성검사 에세이를 당일날 다 본다라는 점 그리고 공간 지각력인 부분들이 다른 기업은 안 보는 데 많지만 이런 현대차그룹은 꼭 본다는 점 그리고 표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출제 비중이 높은 점을 들 수 있고요. 또 삼성그룹의 사타와는 달리 어휘나 수리력, 기본적인 수리력 등은 출제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간 지각 꼭 출제하고 어휘 이런 것들 안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공계생들한테 좀 맞춤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험을 3시간 반을 봐요? 네, 거의 뭐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점심시간 다 돼서 끝납니다. 끝나면 쓰러지겠는데요? 끝나면 도시락을 줍니다, 대신. 그래? 생각만 해도 정말 힘이 많이 드는데. 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어떤 인적성 검사가 어렵다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 현대 얘기할 때 또 삼성 얘기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삼성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곳이 더 디피컬트한가요? 이거는 뭐 체감하시는 수험생마다 달리 지금 생각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대차그룹은 삼성과 달리 문항당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그룹 사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초나 15초 이내의 문제를 풀거나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 반면에 현대차그룹은 그보다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좀 깊이 하고 내가 풀이내는 과정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에서 해결할 문항들이 아니라 내가 이해력 그리고 추리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학생만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사 에세이가 전 생각이 나거든요. 현대차그룹 하면은 지난번 공채 때 역사 에세이 그 문항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인성검사 이후에 그날 당일날 역사 에세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에세이까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길게 시간을 보기 때문에 너무 앞부분에 내가 체력적인 소재를 많이 하게 되면 역사 에세이를 볼 시간에 좀 정신이 혼미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도
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HMAT, 인성검사, 네. 역사 에세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 게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인적성 시험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삼성하고 이제 그 인적성 시험이 겹치지 않아서 이번에 안 겹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양쪽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현대 시험 이거 본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네. 힘들어서 삼성 시험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간절한 수험생들은 두 개 다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시험을 좀 비교해 볼게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오늘 너무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 현대차 그룹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그룹과 같은 날짜 시험을 봤었는데 네. 작년부터 다른 날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좀 네.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삼성과 마찬가지로 이공계학생 선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공계학생들에게 좀 유리한 출제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HMAT에서는 올해에도 공간 증강력 부분들이 좀 출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삼성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 시각적 사고력과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시험을 보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MH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 두 개 영역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체 영역 중 40%에 해당할 정도로 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해석 20문항 30분, 그다음에 정보 추론 25문항 30분 등 이런 한 문항당 출제되는 시간 자체가 약간 1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아시고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MH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휘나 수리력 같은 걸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삼성그룹을 대비하시는 분들과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휘 수리력이 일단 출제가 안 되고 네.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을 좀 중심적으로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각 영역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제 점검을 좀 해볼 상황들 좀 알려주세요. 네. 네. 먼저 언어의 영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은 어휘는 출제하지 않고 독해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해는 문장 배열, 그리고 문장 구성 유형, 지문 이해 유형을 출제가 되고 있으며 문장 배열 유형은 4개나 5개 문장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문제로 접속사나 지시어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 구성 유형은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는 것으로 수능과 다소 비슷한 유형이지만 주제가 현대차 그룹의 요즘의 트렌드와 아니면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공계 학생들이라면 이런 부분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독해 유형은 가장 비중이 높지만 네. 한 문항당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주제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그리고 주제는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며 독서량이 좀 부족하거나 아무래도 내가 신문 등을 좀 많이 소홀히 읽은 학생들이라면 독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소 독서량이나 네. 우리 전창현 팀장님은 매일 강조해 주셨는데 네. 신문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창현 팀장님은 정작 본인은 많이 신문 보시나요? 그럼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네. 읽으시고 보시겠죠. 어쩐지 네. 박식하세요. 자, 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논리 부분입니다. 논리 판단 영역 부분인데 어떤 문제들이 이 영역은 출제가 되죠? 논리 판단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명제와 상황 추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논리적인 이론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정언 명제의 경우에는 포함 관계를 그리고 가언 명제의 경우에는 화살표를 그려서 이 명제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거짓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상황 추리 유형은 문항에 맞는 그림을 그리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문항 유형별로 원탁 유형, 건물 유형, 순서 유형 등으로 정리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간다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평소 연습을 할 때도 내가 실전과 같이 연습하는 것이 좋으며 눈으로만 풀지 말고 실제 펜을 들고선 연습하는 것도 실전에서 많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맞아요. 실전처럼. 눈으로만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예. 문제 이제 유형별로 대비하는 방법들이 또 조금씩 다르네요. 네. 자, 이제 다른 문제들이 어떤 대비 방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자료 해석 영역과 정보 추론, 공간 증학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표나 도표 등을 보고 이를 파악하거나 해석하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어진 표가 감소하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교 수치 등을 측정하고 이런 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도 합니다. 자료 해석에 관한 문제들은 기본적인 이론을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중요하며 표를 빠르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표의 방향성이 내가 이런 문제가
뭐 자료가 증가하고 있는 건지 감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비교했을 때 어떤 대소 비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좀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보 추론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표나 그래프를 보고선 선택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료 해석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지만 표에 나온 수치를 볼 때는 이 표에 대한 정확한 값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가 주어질 때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좀 적은 차이로 정답이 바뀐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대략적인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읽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공간 지각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를 보고서 이에 해당하는 도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블록이 나눠진 도형과 나눠지지 않은 도형, 그리고 또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에 해당하는 선택 문항과 도형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도형에 대한 특징도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이공계 학생들이 이런 도형적인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런 공간 지각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공간 지각이 또 굉장히 네. 중요하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략을 미리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현대자동차그룹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문제집을 좀 통해서 미리미리 좀 이런 유형들을 익혀놔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런 대략적인 이 전략들과 방법들에 더해서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하셨던 문제집으로 좀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역사 에세이가 정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진짜 충격을 줬었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게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현대자동차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다양한 계열사 중에서도 역사 에세이는 현대자동차 그룹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에세이는 단순한 지식을 묻기보다는 지원자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통찰력을 묻는 질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차 그룹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자 하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떠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에 우리 홍선혜 씨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그 문제 어려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나오고 있네요. 몽골과 로마 등 두 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와 현대차가 세계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두 제국에서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거 있고요. 네. 또 있네요. 신사임당은 살아생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사후에 아들 율곡이 등 사림이 정권을 잡고 신사임당을 존숭하면서 부각됐다. 본인의 관점에서 역사상 저평가됐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해서 쓰시오. 네. 아이고, 어렵습니다. 뭐 무조건 어렵죠. 그래요. 이거는 지금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 사실 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기출 문제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2013년도 하반기부터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뭐 고려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본인이 가장 존경한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본인이 생각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출제가 되었으며 14년도에서는 뭐 이순신의 거북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정여움의 거중기, 세종대왕의 한글과 같은 역사 속 발명품이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공학도 연결시켜서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어쨌든 그 역사에 대해서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좀 빨리 좀 생각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관심이 많았어도 또 자기의 관점이 가치관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이 생각이 좀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래요. 에세이 어떻게 하면 그럼 잘 쓸 수 있을까요? 네, 에세이는 말 그대로 에세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세이는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펜을 잡기 시작하면은 전개가 매우 어려운 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이 에세이를 쓸 때는 단어의 선택, 그리고 배경 지식, 논리 전개, 경험, 독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역사 도서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특징도 반드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 3주 동안 에세이를 준비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를 준비할 때는 일단은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대차 그룹의 역사 에세이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본인이 생각하는 독창성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역사관, 그다음에 경제관과 맞물려서 현대차 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한다면은 그리고 매우 높은 점수를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 에세이를 잘 쓰려면 무엇보다 책을 꾸준하게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 에세이 밑거름은 독서이기 때문에 꾸준한 독서량을 통해서 역사 에세이 실력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늘어나고 어휘력도 상승하기 때문에 글을 읽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두꺼운 역사책을 보면서 나 이렇게 풀어나가지가 아니라 만화라든가 이런 간단한 역사적인 안내하는 책을 좀 보면서 역사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며 역사 속 위인들이 행했던 업적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만들었던 위대한 문화유산들은 정확하게 알고 어떠한 목적에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대 시대에 와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시간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기술 위주로 가볼까요? 글쓰기 기술. 네, 글쓰기에는 키워드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세이는 말하고자 하는 표현이 정확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글들을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 키워드라 하면 본 핵심어를 얘기하게 되는데 엑셀은 시간적인 부분이 짧고 분량을 어느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주제어 이런 걸 좀 많이 활용해서 그 주제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은 에세이가 좀 더 완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5분 동안 짧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중언부언 이런 표현들을 좀 삼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 같은 표현을 삼가하시고 정말 에세이가 묻는 정말 그런 어떠한 방향성만 제시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부분들이 맞춤법적인 부분을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좀 간단한 채팅을 하다 보니까 맞춤법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런 에세이상에서는 맞춤법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채점을 하다 보면 이런 맞춤법이 틀린 학생들을 보면은 그 학생이 갖고 있던 다른 것까지 좀 안 좋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맞춤법은 꼭 소홀하지 않고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그룹 인적성 검사 오늘 쭉 이렇게 자세하게 대비를 해주셨는데 다 중요하겠지만 마지막으로 팁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네, 연습은 실전 연습처럼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주 동안의 시간에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집이나 이런 걸 풀면서 쭉 내가 실전과 대비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내가 현대차 그룹만 인적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많이 인적성을 보기 때문에 좀 폭넓게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인적성 준비 시기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셔서 연습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창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